자, 오늘은 3단원의 산업화 도시화 단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작년이었을까요? 3학년, 2학년, 1학년 모두 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원하는 대학이나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이렇게 대답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이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복잡하고 산업화로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운, 좀 혼잡스러운 곳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부산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생활 공간, 빠른 공간의 이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되면 이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생활 공간과 사회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에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창선이나 남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땅에 살고 있죠. 주택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곳에 이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도시 지역으로 창원이나 김해, 그다음에 부산, 진주 이렇게 대도시권으로 가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과 이곳의 삶의 질의 차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은 남부지역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거기 20평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여기서는 30평대 아파트들에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업만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모은다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경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익부 아니면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한 곳이 또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수도권에 살다가 일로 내려왔지만 제가 느끼는 삶의 질 그리고 여유 그리고 뭐 줄 서지 않아야 되고 차가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공간, 환경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은 한 100% 중에 90%는 여기에서 사는 삶,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이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지는 수업을 하면 물어볼 텐데 이거는 그냥 일반 수업이다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사실 누구는 어떤 거야 하면서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 예를 들고. 그래서 이제 제 예는 제가 살아갔던 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의 질이 제가 10년 단위로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경상도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삶의 질은 네 번째 경상도에 있었을 때 지금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할까? 여유 있다 할까? 좀 풍요롭다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90% 했는데 한 10%는 도시가 좋은 게 뭘까요? 도심이라는 생활 공간. 이제 생활 공간이 나왔으니까. 도심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편리했던 거 백화점이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제가 원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오는 곳이 수도권하고 서울이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수도권 쪽은 택배도 훨씬 빨리 옵니다. 일찍 오고 그날만 해도 당일 배송도 정말 많죠. 또 뭐가 편리할까요? 교통이 편리합니다. 물론 막히지 자가용에 한해서 도로교통은 막히는데 대신에 지하철이 있고 기차 노선이 많습니다. 버스 노선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 부분은 도심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편리합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김해랑 창원이랑 티켓을 봤는데 서울에서만 공연한대요.
지역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 연극이나 공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들도 여기까지 공연들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불편하겠죠. 그래서 생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도심이라고 하는 공간과 도심에서 벗어난 공간을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자, 또 어떤 걸 배울까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좋은 점만 있을까? 아니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선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가 나오는데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원. 자, 그리고 나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또 문제점과 해결할 방향을 얘기하겠다. 그럼 두 가지죠. 산업화와 도시화가 먼저 이렇게 됐으니까 먼저 측면을 바라보고 또다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정보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고 변화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각각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정보화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정보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과가 70% 정도의 대학교에서 학과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보화예요. 정보화에 관련된 직종, 직업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한번 쭉 둘러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런 용어들, 그리고 정보화 산업, 정보통신기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책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무더기로 나온다는 뜻은 그 관련 학과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학과와 관련된 직업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지금 경상남도랑 전라남도 아니면 전라북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 모두 다 합쳐서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입니다. 정보통신 산업 기술을 발판으로 하는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뭐 쿠팡이라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다음이라든가 그리고 게임 회사들 여러분들 뭐 넥슨이라든가 아니면 리니지 만드는 NC 소프트라든가 이런 다방면의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어디에 뭉쳐 있냐면 수도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구조에서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현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런 수출을 했겠지만 중국 수출이 막대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부 지역의 공단이 몰립니다. 근데 그 중에 IT나 정보화는 고학력이 필요해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구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있는 곳이 또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 연구소도 수도권에 하이닉스 반도체나 이쪽도 중국과 가까운 서울 수도권 쪽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중공업 쪽에서 몰려 있다가 사실 서울 쪽하고 멀리 있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약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진주에 가면 혁신도시가 있죠. 정부 기업들을 일부러 흩어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것 자체가 당연하게 이러한 원리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내보냈는데 지방으로는 안 가죠, 기업들이. 왜 그러면 중국 수출의 길은 전라도를 제외하고 경상도나 부산에서는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이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요 단원에서 배울 것들을 봅시다. 자, 우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활 공간이니까 뭐겠어요? 질이겠죠.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을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따른 우리 생활 변화에서 중요점은 지리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리학 중에서도 지리학은 원래 두 가지, 인문지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그리고 자연지리. 자연지리는 자연환경. 뭐 여러분들이 기후나 아니면 지형이나 이런 거 앞에서 배웠죠. 이 중에서 뭘 배운다? 우리는 여기선 인문지리를 배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평탄한 평야 지역에 도시가 건설된다 했죠. 해안 지역에 물류가 되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안 지역에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공간에 일어난다면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근데 이 생활은 어디서 일어나?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EBS 교재에서 수업 나갔어요.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부나 개인주의적 가치관. 개인주의적 가치관 해가지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이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안 했던 거.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에 관한 개념을 좀 알려달라 했는데 자기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정말 팽배하죠. 버스 탔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혼자 사는 삶을 즐기기 위한 세대, 그리고 좀 지금 범죄가 많아지고 이기적인, 그리고 핸드폰 속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집단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핵가족, 이런 여러 키워드 간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원인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 자, 가장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업사회라는 게 나옵니다. 농업사회. 농업사회에서 어디로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산업혁명을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6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사회로 들어섰다. 근데 그 산업사회의 중심은 2차 산업인 광공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이게 3차 산업이고 이게 2차 산업이다. 그래서 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 사회로 변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업화라고 한다. 자, 가끔씩 제가 수업 시간 할 때 물어봐요. 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잘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걸 함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리나 사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나 윤리나 모두 다 개념이 부정확해서 시험을 잘 볼 확률은 정확한 학생보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업사회에서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산업화다. 근데 뭐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자, 오늘 도시화 개념까지만 설명할게요. 더 이상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화 말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자, 산업화가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어떤 겁니까? 산업혁명에서. 뭐를 이용했죠?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이용했습니다. 자, 석탄을 이용한 산업혁명에서 뭐가 발명됐죠? 증기기관이 발명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산업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혁명의 이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농업 사회는 부가가치가 작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급적이죠. 먹는다는 얘기야. 식량 자원으로. 그랬다면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왜 일자리가 많아졌겠어요? 산업화로 인해서. 그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양도 떠나서 촌락을 떠나 향한다. 어디로? 도시로 향한다 해서 이촌양도. 그러면서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자, 우리나라 지금 90년대 이후에 90%를 상회하는 도시화를 우리도 이룩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웠냐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념,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각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